오늘은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배워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올림이 없는 한 자릿수 곱하기 올림이 없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수학 비타민 개념 쌓기를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시작합니다. 개념 쌓기. 우리가 첫 번째로 꿀꺽할 수학 비타민은 몇십 곱하기 몇인데요. 즉, 몇십, 10, 20, 30, 40 같은 수에다가 몇을 곱해보는 곱셈입니다. 몇십 곱하기 몇. 선생님이 수업을 하기 전에 퀴즈 하나를 낼게요. 10이 한 개면, 그렇죠, 10. 10이 만약에 3개면 30. 그럼 10이 9개면, 그렇죠, 90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몇십 곱하기 몇. 지금 수 모형이 있습니다. 수 모형이 한 묶음에 몇 개 있죠? 그렇죠. 10 모형이 3개, 10 모형이 3개 있으면 30. 이런 묶음이 2개 있으니까 30씩 두 묶음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것을 덧셈으로 나타내면 30 더하기 30은 60이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거 3 더하기 3은 6과 같습니다. 이 덧셈식을 곱셈식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했죠? 맞아요. 3. 3이 몇 개 있나요? 2개. 그랬더니 6과 같습니다 라고 썼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3이 아니라 30. 몇십으로 바뀌었을 뿐이겠죠. 그럼 이 부분을 곱셈식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30 곱하기 2는 60과 같습니다. 자, 오늘의 수학 비타민, 첫 번째 수학 비타민이 30 곱하기 2는 60과 같습니다. 잘 보세요. 3 곱하기 2는 6이었죠. 그런 다음에 0을 여기다가 써줬어요. 왜 그럴까요? 자, 30 곱하기 2는 60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0은 10 모형이 10이 몇 개 있다는 얘기죠? 3개. 10이 3개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럼 30이죠. 그런 10 모형이 총 몇 개 있죠? 3 곱하기 두 묶음, 10이 3 곱하기 둘, 3 곱하기 2개 있네요. 그러면은 10이 3 곱하기 2개면은 10이 총 6개 있는 거죠.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 모형이 6개면은 그렇죠. 60이 되겠죠.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본 몇십 곱하기 몇.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30 곱하기 2는 60과 같습니다. 즉, 몇십의 몇과 몇을 곱하면 3 곱하기 2는 6. 10의 자리에 써주고요. 그런 다음에 0을 뒤에 붙여주면 되겠네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40 곱하기 2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몇십의 몇, 4에다가 2를 곱해주면은 4 곱하기 2는 8입니다. 이 8을 10의 자리에 써주고요. 그런 다음에 0은 뒤에 붙여주면 되죠. 왜냐고요? 자, 40. 40은 10이 몇 개 있는 거죠? 40은 10이 4개. 그런데 4개씩 몇 묶음? 두 묶음. 따라서 10이 4 곱하기 2개 있습니다. 10이 4 곱하기 2개면은 10이 8개 있는 거죠. 따라서 80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우리가 오늘 알아본 첫 번째 수학 비타민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교재 85쪽의 2번 문제네요. 한 상자의 귤을 30개씩 세 상자에 담았습니다. 30개씩 세 상자에 담았습니다. 귤은 모두 몇 개인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지금 한 상자에 귤이 몇 개 있나요? 30개. 30개 있어요. 여기도 30개, 여기도 30개. 귤의 총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30 더하기 30 더하기 30. 하지만 우리는 덧셈식을 곱셈식으로 바꿔줄 수 있었죠. 자, 곱셈식으로 바꿔주면은 30이 총 몇 묶음 있나요? 하나, 둘, 셋. 30이 3개 있습니다. 따라서 30 곱하기 3. 자, 몇십 곱하기 몇. 3과 3을 곱해준 것을 앞에다가 써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 0을 뒤에다가 붙여주면 됐었죠. 따라서 답은 90개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우리가 만나볼 두 번째 문제는 교재 86쪽의 2번이네요. 자, 수 모형이 있습니다. 수 모형이 몇 개인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한 묶음에는 이 심 모형이 몇 개 있나요? 1, 2, 3, 4, 5. 심 모형이 5개 있습니다. 심 모형이 5개 있으면 그렇죠. 50. 자, 여기 50이 있습니다. 여기도 50이 있어요. 여기도 50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심 모형이 총 몇 개 있나요? 50 더하기 50 더하기 50. 하지만 우리는 곱셈을 아니까 곱셈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50이 3개 있네요. 50이 3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수학 비타민에서 배웠죠? 5 곱하기 3은 15. 5와 3을 곱한 몇과 몇의 곱을 여기다가 15라고 써주고요. 그런 다음에 0을 뒤에다가 붙여주면 됐었어요. 왜냐고요? 한번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50은 10이 몇 개 있는 거죠? 한 묶음에 5개. 10이 5개 있었어요. 적어볼게요. 50은 10이 5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묶음이 몇 개? 하나, 둘, 셋. 세 묶음 있었네요. 한 묶음에 10이 5개 있는데 세 묶음. 그러면은 심 모형이 총 몇 개 있는 것? 5 곱하기 3. 1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0이 15개면은 150이죠. 그럼 우리 보기를 보면서 같이 답을 찾아볼까요? 50 곱하기 3은 150과 같습니다. 아, 4번에 있었네요. 따라서 답은 4번.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본 수학 비타민은 몇십 곱하기 몇이었어요.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곱셈 구구를 한 다음에 몇십이니까 0을 1의 자리에 붙여주면 됐었죠.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다리와 별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다리 별이를 불러볼까요? 달아 별아. 별아, 지게 샀어? 응. 10개씩 3개니까 30개. 우리 반 친구들을 다 죽어도 남는다. 와, 우리 반 친구들이 24명이니까 그러네. 그런데 어떡하지? 뭐가? 연필은 한 통에 12자루인데 몇 통을 사야 친구들을 다 줄 수 있을까? 에이, 그거야 기우개처럼 3통 사면 되지. 그런가? 그럼 몇 자루 남는데? 12 곱하기 3이니까 너도 몰라? 아이 참,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가 두 번째 개념 쌓기 수학 비타민을 꿀꺽 해가지고 다리와 별이를 도와주자고요. 두 번째 개념 쌓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나볼 수학 비타민은 올림이 없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예요. 자, 여기 수학 비타민 두 번째 수학 비타민 수 모형이 있네요. 한 묶음에 수 모형이 몇 개 있죠? 한번 알아볼게요. 한 묶음에 심 모형이 한 개 있습니다. 그럼 10. 그리고 낱개 모형이 2개 있네요. 아하, 한 묶음에는 수 모형이, 즉 수가 12가 있네요. 그런데 이런 게 총 3개 있죠. 그럼 전체 수 모형은 12 더하기 12는 전체 수 모형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 이 덧셈식, 곱셈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한번 바꿔볼게요. 자, 12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가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12 곱하기 3. 12는 3개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이거 심 모형 따로, 낱개 모형 따로 계산해 볼게요. 자, 12는 10의 자리 1과 1의 자리 2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곱하기 3을 하라고 했으니까 각각 곱하기 3, 곱하기 3. 그렇다면은 10 곱하기 3은 첫 번째 수학 비타민에서 배운 거죠. 3을 쓰고 0을 붙여서 씁니다. 그리고 2 곱하기 3은
36과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아하, 12 곱하기 3은 10의 자리, 1의 자리 나누어서 계산을 해주니까 36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36이 맞는지 이 소모형을 한 곳에 한번 모아볼게요. 10, 20, 30, 1, 2, 3, 4, 5, 6, 36이 맞네요. 올림이 없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올림이 없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의 곱셈은 1의 자리의 곱, 2와 3의 곱은 1의 자리에 써주고요. 10의 자리, 1과 3의 곱은 10의 자리에 써주면 되겠죠. 자, 다시 12 곱하기 3은 36입니다. 왜냐 하면은 12는 10의 자리, 즉 10과 1의 자리 2로 나눌 수 있죠. 그런 다음에 곱하기 3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10 곱하기 3은 30, 2 곱하기 3은 6, 따라서 36과 같습니다 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우리 이거 한번 세로셈으로 확인해 볼까요? 그럼 12 곱하기 3은 자, 수학에서 중요한 것은 자리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리값 연습이니까 자리값 표시하고 갈게요. 자, 1의 자리, 10의 자리 이렇게 표시를 했겠죠. 그러면은 1의 자리의 곱, 3과 2의 곱은 1의 자리니까 1의 자리에 써줘야 되겠죠. 3의 2는 6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10의 자리의 곱, 3과 1, 즉 10이죠. 10의 자리, 3과 1의 곱은 10의 자리에 써주면 됩니다. 36 이렇게 말이에요. 수학에서 중요한 것은 자리값에 맞춰서 계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몇십 곱하기 몇이 아닌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교재 89쪽에 2번이네요. 32 곱하기 3을 바르게 계산한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그러면은 32 곱하기 3 먼저 가로셈으로 선생님이 계산을 해볼게요. 할 건데 이거를 10의 자리, 1의 자리로 먼저 나눠볼게요. 32는 30과 1의 자리 2로 나눌 수 있겠죠. 곱하기 3을 하면은 30에다가 3을 하면은 90 그리고 2에다가 3을 곱하면 6이죠. 따라서 32 곱하기 3은 96이겠네요. 그럼 이것을 세로셈으로 바르게 쓴 걸 찾으면은 무엇이 될까요? 니은이 되겠네요. 자, 우리 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32 곱하기 3은 여기다가 한번 풀어볼까요? 넓게. 자, 32 곱하기 3이 있습니다. 수학에서 중요한 것은 자리값에 맞게. 그러면은 1의 자리 먼저 계산할게요. 3 곱하기 2는 6입니다. 그 다음에 10의 자리. 3 곱하기 30은 90이죠. 10의 자리에 맞게 90을 써주고요. 따라서 96. 이것은 니은이었죠. 하지만 1의 자리 말고 10의 자리 먼저 써주면 안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자, 10의 자리. 3 곱하기 3, 30이죠. 3 곱하기 30은 90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3 곱하기 2는 6이 되겠죠. 따라서 96. 선생님, 10의 자리 말고 1의 자리 말고 한꺼번에 계산하면 안 되네요? 안 되나요? 됩니다. 단 자리값에 맞춰서 3 곱하기 2는 6, 1의 자리니까 1의 자리에 10의 자리의 곱은 10의 자리에 자리값만 맞춰서 써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곱셈을 할 때는 10의 자리를 먼저 하든 1의 자리를 먼저 하든 가로셈을 먼저 하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편한 방법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겼어요. 우리는 곱셈을 할 때 가로셈, 세로셈 이렇게 하는데 과연 옛날 사람들은 곱셈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옛날 사람들의 곱셈 방법 같이 알아볼까요? 옛날 사람들의 곱셈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과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왔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곱셈 방법, 바로 문살 곱셈 방법인데요. 뒤에 있는 그림이 문살 같나요? 좋아요. 그럼 문살 곱셈 방법을 선생님이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줄게요. 어떤 수가 좋을까요?
그렇죠. 40 곱하기 3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40 곱하기 3, 문살 곱셈 방법의 특징은 모든 수를 10과 1로만 나타내야 한다는 점. 그럼 40은 10이 4개니까 10, 10, 10, 10. 4개의 세로선을 긋고요. 그리고 3은 1이 3개니까 1, 1, 1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주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문살과 문살이 만나는 곳에는 두 수의 곱셈을 해주면 되는데요. 10과 1이 만나면 10 곱하기 1은 10 이렇게 10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곱해진 모든 수를 더해서 그 값이 더하면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40 곱하기 3은 이렇게 120이 되겠네요. 아주 좋아요. 우리 친구들 그럼 문살 곱셈 방법 잘 알겠나요? 아직도 어렵다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더 예를 들어줄게요. 어떤 수가 좋을까요? 자, 21 곱하기 4를 해보겠습니다. 21은 10이 2개, 1이 하나니까 10, 11 이렇게 세로선을 긋고요. 그런 다음에 4는 1이 4개니까 1, 1, 1, 1 가로선을 그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문살과 문살이 만나는 곳에는 곱셈을 해주면 되는데요. 10과 1이 만나면 10, 1과 1이 만나면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모든 수를 더해주면 그 값이 나오겠네요. 21 곱하기 4는 84였네요. 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퀴즈. 문살 곱셈 방법을 이용해서 꼭 풀어봐야 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낼 퀴즈는 바로 어떤 수가 좋을까요? 그렇죠. 42 곱하기 3입니다. 42 곱하기 3 꼭 문살 곱셈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합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의 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정답을 기다리면서 과연 이야기 속에는 어떻게 우리가 오늘 배운 곱셈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야기 속 수학 문제. 재민이네 가족은 숲속의 친구라는 공연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공연장의 좌석을 보고 곱셈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재민이네 가족이 공연장을 찾았네요. 그런데 우리 호기심 많은 재민이와 재민이의 동생이 오늘 배운 수학 비타민 곱셈 공부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공연장에서 어떻게 곱셈 공부를 했는지 같이 대화를 들어볼게요. 공연장의 좌석이 14개씩 두 줄로 있네. 주희야, 좌석의 수만큼 수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겠니? 신 모형과 날개 모형을 합하여 땡땡개씩 땡땡 묶음으로 나타낼 수 있어. 호기심 많은 재민이와 재민이의 동생 자석 수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같이 볼까요? 자, 자석이 14개씩 두 줄로 있네. 이것을 수 모형으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되었죠. 신 모형 하나, 낱개 모형 4개. 그러면은 신 모형과 낱개 모형을 합하여 14. 14개씩 몇 묶음? 그렇죠. 두 묶음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14개씩 두 묶음. 이거 우리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곱셈식으로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잘 생각해 보면서 다음 대화 들어볼게요. 그럼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땡땡개씩 땡땡 묶음이니까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땡땡 곱하기 땡땡이야. 그래, 맞아. 그렇다면 공연장에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일까? 땡땡 곱하기 땡땡은 땡땡이니까 공연장에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땡땡명이야. 내 동생 제법인데? 자, 14명씩 두 묶음. 그러면은 14개씩 두 묶음이니까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그렇죠. 14 곱하기 2야. 그래, 맞아. 그렇다면 공연장에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일까요? 자, 모두 몇 명인지 같이 알아볼게요. 자, 14 곱하기 2는 몇일까요? 우리가 오늘 배운 수학 비타민을 잘 생각하면서 해볼게요. 곱셈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죠. 자리값. 따라서 1의 자리에 곱,
2와 4의 곱은요. 1의 자리에 써줘야 되겠죠. 2 곱하기 4는 8. 그리고 10의 자리에 곱 1. 1은 10이죠. 10의 자리에 곱은 10의 자리에 써주면 됩니다. 2 곱하기 1은 2. 따라서 28이니까 관람할 수 있는 사람은 28명이네요. 우리 친구들 제법입니다. 아주 좋아요. 자,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 속 수학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수학 비타민 먹고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튼튼해졌나요? 그러면 우리들의 수학 실력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단원 확인 평가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의 수학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교재 102쪽의 1번이네요. 문제부터 꼼꼼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20병씩 들어있는 주스 상자가 있습니다. 6상자에 들어있는 주스는 모두 몇 병인지 구하시오. 그러면은 20병씩 들어있으니까 하얀색으로 해볼게요. 20 더하기 20 더하기 20 더하기 선생님 언제 이걸 6개를 다 더하나요? 우리 곱셈으로 하면 안 되나요? 곱셈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20이 몇 개 있나요? 6개, 6상자라고 했으니까 몇씩 곱하기 몇을 할 때는 2와 6의 곱을 해준 다음에 뒤에 0을 붙여주면 됐었죠. 따라서 주스는 모두 120병 단위까지 써줘야 되겠죠. 몇씩 곱하기 몇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 친구들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가 만나볼 두 번째 문제는 사다리 타기 문제네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곱셈식에서 출발하여 사다리 타기를 하면 선을 따라 만나는 곳에 동물 캐릭터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동물 캐릭터는 돼지 캐릭터였네요. 그러면 돼지서부터 한번 올라가 볼게요.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 40 곱하기 8을 해줘야 되겠네요. 40 곱하기 8 문제 없습니다. 몇씩 곱하기 몇, 즉 40 곱하기 8은요. 먼저 몇과 몇, 4와 8의 곱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4, 8에 32.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0을요. 뒤에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말이에요. 따라서 40 곱하기 8은 320이었네요. 자, 다음 문제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우리가 만나는 세 번째 문제는 102쪽의 3번 문제네요. 선생님, 저는 두rum이라는 뜻을 모르겠어요. 걱정 없습니다. 몰라도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문제만 꼼꼼히 읽으면. 자, 생선 한 두rum은 20마리입니다. 그런데 생선 가게의 굴비가 4개의 두rum이 있다면 굴비는 모두 몇 마리입니까? 20마리, 20마리씩 4묶음이 있다는 얘기네요. 4두rum이.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볼게요. 한 두름, 두 두름, 세 두름, 네 두름. 이거 덧셈으로 하지 말고 오늘의 수학 비타민은 곱셈이니까 곱셈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20이 몇 개 있나요? 4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씩 곱하기 몇? 2와 4의 곱은 8이고요. 뒤에 0을 써주면 되겠죠. 왜냐고요? 왜일까요? 자, 20은 10이 몇 개 있다는 얘기죠? 2개. 10이 2개 있는데 이런 게 4묶음이 있대요. 그러면은 10이 2 곱하기 4, 10이 8개 있다는 얘기네요. 10이 8개 있으면 80이겠죠? 따라서 답은 단위까지 써서 80마리입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는 교재 102쪽에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것의 기호를 쓰시오. 선생님은 이런 문제 풀 때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걱정돼요. 왜일까요? 자, 문제에서는 분명히 가장 큰 것의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중에는 계산을 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작은 것의 기호를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쓸 때는 꼭 문제에서 물어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답을 적어줘야 되겠죠. 자, 60 곱하기 7은 몇씩 곱하기 몇? 자, 6, 7에 42 그리고 0을 붙여줍니다. 5, 8에 40 그리고 0을 붙여줍니다. 40 곱하기 8.
4, 8에 32. 0을 붙여줍니다. 30 곱하기 9는 270이겠죠. 즉 몇십 곱하기 몇을 할 때는요. 몇과 몇의 곱을 앞에다가 써주고요. 그런 다음에 몇 10이니까 0을 1의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1의 자리에다가 0을 적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가장 큰 것의 기호는 기역이겠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는 문장제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를 꼼꼼히 읽고 문제에서 물어본 것을 안 다음에 문제에서 알려준 힌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버스가 3대라면 체험학습을 가는 학생은 모두 몇 명입니까? 라는 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버스 한 대에 30명씩, 30명씩 타고 간다고 합니다. 그림을 이용해서 버스 한 대 30명, 버스 2대 30명, 버스 3대 30명. 학생 수는 30 더하기 30 더하기 30. 따라서 30 곱하기 그렇죠. 3. 3 곱하기 3은 9고요. 0을 꼭 써주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90명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풀어볼 마지막 문제는 자, 교재 103쪽에 있는 8번 문제네요. 화살표를 잘 보면서 곱셈을 해주면 되겠죠. 4 곱하기 3은 그렇죠. 12. 그런 다음에 화살표가 여기가 있네. 12 곱하기 4 해보겠습니다. 12 곱하기 4 곱셈을 할 때는 자리값에 맞게끔 1의 자리의 곱은 1의 자리에 10의 자리의 곱은 10의 자리에 써줘야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48이 되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오늘 수학 비타민 몇십 곱하기 몇 그리고 올림이 없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운 수학 비타민 모아서 정리해봐야 되겠죠. 수학 종합 비타민 몇십 곱하기 몇을 할 때는 몇과 몇의 곱을 10의 자리에 쓰고 1의 자리에 0을 쓰면 됩니다. 올림이 없는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의 곱을 할 때는 1의 자리의 곱은 1의 자리에 쓰고 10의 자리의 곱은 10의 자리에 써주어야 합니다.